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 구르지에프가 쓰고 플라가 옮긴 그 책을 한 챕터씩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첫 번째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르시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만남의 배경부터 좀 볼까요? 어, 이 카르스 지역에서 이제 구르제프가 시립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거기 이제 성가대원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구르제프가 목소리가 이제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성가대원에 선발이 됐고요. 그런데 그 성가대에 이 곡들을 이제 보르시 신부님이 이 작곡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능력이 좀 출중하신가 봐요. 이제 성가대 활동할 때 유난히 이제 각별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구르제프가 안과 질환인 그 트라코마라는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학교를 못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 안과 전문 군의관 두 사람을 데리고 집을 찾아옵니다. 이날 그 구르제프의 아버지와 신부님이 서로 이제 대면을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좀 단박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르시 신부님은 이제 목공소를 찾아오셔서 구르제프 아버지와 종교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구르제프도 들었던 거죠. 보르시 신부님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카르스 지역의 그 육군 대성당의 수석 사제이면서 이 카르스 지역이 러시아가 이제 정복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이셨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이제 70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많으셨죠. 키가 크고 살집이 없고 용모가 수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신부님은 좀 부유한 편이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의 사제들이 지내는 방이 여러 개가 딸리고 잘 대우를 받고 이런 데 살지 않고 되게 깊고 폭넓은 지식도 갖추었는데 작은 방, 그 관리소의 옆에 딸린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만 딱 쓰는 이런 삶을 사셨고요. 주변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은둔자처럼 지내면서 이제 여가 시간에는 과학 연구에만 쏟았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지역의 그 저명 인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목공소를 방문할 때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자, 구르제프의 학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8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라. 홈스쿨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붙여줍니다. 포노마렌코라는 이 사제지망생은 지리와 역사를 담당하고 크레스토프스키 이 사람도 사제지망생인데 성경과 러시아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소콜로프라는 의사 선생님이 해부학과 생리학을 담당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이 강의가 참 의미심장한 강의예요. 보르시 신부님은 이제 수학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들을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분의 선생님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해부학과 생리학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보르시 신부님은 진정한 사제에 대해서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영혼에 있을 때 몸을 치료한다고 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일도 하면서 이렇게 의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사제다라는 그냥 개념을 갖고 계세요. 대화의 주제는 이제 주로 수업에 관련된 거 하고 추상적인 문제들도 깊이 있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고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신부님은 구르제프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보르시 신부는 그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이 자기 개발 과정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보르시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 과정은 우선
어른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가 한 행위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돌보는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게 신부님의 의견이고요. 자기 개발 과정이 끝나는 순간부터 자발적이든 아니든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자기 개발 과정이냐? 남자는 20세에서 23세 사이, 여자는 15세에서 19세 사이. 자기 개발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성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선조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타입의 반대 성을 찾아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 부부가 될 아이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짝을 맺는 거죠. 약혼처럼. 그래서 기질이나 취미나 좋아하는 것 등 서로 일치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자기 개발 과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혼전 순결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성욕을 알게 되면 이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그 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른이 되기 전에 그 성적인 욕망을 충족한다는 것은 마치 보라바리 산 마자르에 이게 이제 포도주인데요. 알코올을 쏟아붓는 것과 같아. 마자리에 알코올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식초 정도일 뿐이다. 제대로 된 마자를 기대할 수 없단다.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기 전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든다면 그건 아직 어린 사람을 흉물스러운 괴물로 만들고 말지. 이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 10가지 원칙을 강조하세요. 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런 믿음. 공로가 있을 때에만 보상을 받는다. 신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성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 동물 학대에 대한 양심의 가책. 부모와 스승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마와 뱀 그리고 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기쁨,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 고통과 배고픔을 견디는 인내심, 제 일용할 양식을 벌고자 애쓰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10가지 교육의 기본으로 이제 삼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를 내면에 심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요.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이런 말을 남기셨네요.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제가 당신의 꿈대로 살아왔는지 또 지금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제게 주신 가르침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했고 오늘은 첫 번째 스승인 저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보르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